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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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기가 이.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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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기가 이.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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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플로리스트의 시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혹은 일주일에 2개씩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영상을 못 올리게 됐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꽃을 팔게 돼서 원래는 정원회사를 하고 절화를 이용한 공간장식 디자인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코로나와 19 때문에 사실 정원 조성과 이제 시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교육하는 일정들이 다 뒤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4월부터 꽃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꽃을 다시 예전처럼 팔고 있어요. 물론 이제 꽃을 안 팔다가 파니까 나름의 즐거움도 있고 뭔가 직업적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5월에 어버이날 시즌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매장에 나가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올 일도 없고 카메라를 가져갈 기회도 별로 없어서 중간중간 촬영만 하고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게 됐네요. 일단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플로리스트에게 시즌은 과연 무엇인가? 플로리스트들에게 시즌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크게 몇 가지 있는데 과연 그런 건 뭐가 있고 그리고 제가 꽃을 다시 팔게 된 계기, 이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설명하고 좀 내가 꽃을 팔게 됐으니까 유튜브를 조금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에게 시즌이라는 건 사실 큰 행사들이 몰려있는 걸 뜻해요. 꽃소비가 크게 이루어지는 달 혹은 기간을 시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단 플로리스트한테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시즌은 3월, 그러니까 졸업식이 많이 몰려있고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의 졸업식이 몰려있는 3, 4월이 가장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5월쯤에 가장 큰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꽃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특별히 이런 시즌에만 꽃 소비가 이루어졌었다고요. 그래서 사실 플로리스트들한테는 요 시즌에 벌어서 1년을 낳는 그리고 겨울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굉장히 행사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다양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꽃소비가 예전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10년 전에 비해서 혹은 5년 전에 비해서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졸업식 시즌 때는 사실 올해는 당연히 저는 안 팔았고 많은 플로리스트들도 조금 어려웠어요. 꽃 소비도 이랬고 그리고 코로나와 19 때문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이벤트로서는 플로리스트는 계속 꽃 소비를 증진시키긴 좀 어렵겠다. 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긴 좀 어려운 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이때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로리스트도 상품도 소비자도 조금 더 이렇게 단발적인 시즌에
의해서 뭔가 꽃시장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괜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꽃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좀 널리 편하게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저 설명하자면 3월에는 졸업식, 5월에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사실 이때가 꽃 판매량이 사실 1년 중에는 제일 높은 시기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보통 사서 가져갈 테니까요. 근데 보통 구매하는 기준을 보면 10년 전에는 한 5, 6천 원 정도면 한 송이, 두 송이를 살 수 있었을 테고, 15,000원 정도면 두세 송이가 꽂혀 있는 바구니를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번에 시장도 안 좋았고 농장들도 많이 피해를 봐서 꽃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꽃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도 더 컸었죠. 그리고 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같은 얘기인데, 일단 스승의 날의 경우는 대부분 꽃 소비, 그러니까 원예류, 그러니까 분화식물이나 아니면 절화식물들, 잘려져 있는 꽃들, 이 둘 다 스승의 날 아니면 대부분 승진에 따른 축하 선물 이런 것들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기가 어려워요.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김영란법 안에 화해류는 포함되지 않아요. 화해류를 구매해서 선물하는 건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꽃소비가 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꽃 선물도 이제 뭐 식물 선물도 금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게 된다면 사실은 꽃소비도 가능해요. 뭐 5만 원이 넘더라도, 꽃이 5만 원이 넘더라도, 물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식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축하의 의미를 담은 화해류들, 원예류들, 분화식물들, 절화식물들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모르고 계셔서 또 그렇겠지만 변화가 됐어요. 선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엔 꽃이었다면 지금은 꽃보다는 실용적인 것들, 뭐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나 분위기가 그렇지만 실용적인 걸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에게 카네이션보다는 카네이션이 그려져 있는 돈봉투를, 혹은 문화상품권을,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상품권이라는 카테고리도 점점점 발달해 왔고, 그리고 선물을 한다라는 이 기프티의 문화도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그 속에서 화이류는 사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원가율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뭐 10배,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꽃값은. 하지만 판매 가격은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는 거죠. 다른 대체품이 있으니까. 상품권도 있고요. 식사권도 있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식사권 하면 사실 별게 없었어요. 엄청 비싼 음식점 아니면, 한식집 아니면, 고깃집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하면 백화점, 아웃백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상품권이 발급되고, 혹은 하나의 상품권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프티콘이라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사실 전 이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속에서 꽃은, 절화 상품이나 선물은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플로리스트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발전하지 못했고 지금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꽃 상품도 좀 많이 대중화돼야 되고, 지금보다도 접근성도 훨씬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꽃을 팔 때의 상황은
한두 송이라도 5,000원으로 한두 송이라도 혹은 좀 저렴한 꽃 같은 경우는 한 요만큼은 포장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좋고 비싼 꽃 특 A 그런 상품들을 갖고 와서 한 묶음에 5,000원 이렇게 절대 못 팔죠. 10,000원 내외 이렇게 절대 못 팔아요. 근데 사람들의 소비 성향으로서는 사실 꽃은 한 번에 그렇게 큰 시즌마다 굉장히 고가로 비춰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는 거의 힘들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쉽게 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시즌에 관련된 이야기나 제가 꽃을 팔게 된 계기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를 관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어떤 식의 소비로 쓰여졌었고 어떤 식으로 변화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기획을 한 컨텐츠고요.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저 설명하자면 자꾸 딴 길로 새게 되는데, 그래서 5월에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김영란법에 이제 비춰져서 스승의 날 땐 꽃 선물이 불가하다라고 받아들여진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버이날엔 사실 다른 대체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가인 화해류의 상품들은 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바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시즌이 있고 3월에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궤가 다르지만 일반 플라워샵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통 호텔의 경우 아니면 공간 장식 팀의 경우 아니면 웨딩을 전담으로 하는 플라워샵의 경우 부케를 만들거나 센터피스를 만들거나 파티 플래닝을 하는 그런 샵의 경우는 또 6월, 7월이 가장 피크인 시즌이에요. 그래서 웨딩 시즌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도 좀 화해 소비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월, 5월, 6, 7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12월. 12월은 사실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뭐 크리스마스 때 쓰일 꽃다발 상품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 리스, 벽에 거는 리스,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또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요것도 또 문제인데 12월에 판매할 플로리스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은 사실 다이소 뭐 이런 백화점에 있는 아트코너 이런 데보다 조금 더 플라워샵에서 사는 게 비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들은 이런 사업 개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에 가서 사와요. 근데 백화점이나 다이소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공장과 직접 무역을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훨씬 쉬워요. 물론 덜 디테일하고 덜 예쁘고 덜 조화롭겠지만 그래도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훨씬 더 퀄리티도 어느 정도 따라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워샵에서 사는 게 조금 더 비싸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소재를 찾아서 좋은 소재를 쓰면서 이쁘게 좀 더 디자인틱하게 어레인지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성을 좀 더 완벽하게 한다던가 들어가는 소재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한다던가. 근데 이게 과연 대중적인 소비를 끌어낼 수 있냐라고 본다면 좀 어렵긴 하겠죠. 근데 또 여기서 좀 긍정회로를 돌리자면 백화점이나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꽃다발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지고 대중화 될수록 그러면 소비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들 혹은 가드너들 원예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원예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밥그릇 뺏겼네.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러면 좀 더 싸게 팔면 시장이 커지겠네. 시장이 커지면 내가 조금 더 원가율이 낮아지겠네. 왜냐면 만들어내는 업체도
계속 경쟁을 할 테니까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물론 질투는 나요. 백화점에서 이런 거를 싸게 공장에서 중국산을 떼어와서 팔면 플로리스트 가게에서 파는 건 아무도 안 사겠구나.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은 식물을 팔지 않고 한동안은 꽃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이제 로즈데이도 가까워졌고 성년의 날도 가까워졌는데 이날도 또 시즌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 5월 안에 있는 시즌에 포함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꽃소비량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날인 거죠. 로즈데이야 노골적의 장미를 선물하는 날이고 성년의 날이야 대부분의 특정 연령층에서 꽃다발을 구매하는 그런 날인데 사실 다이소에 이런 데서 꽃다발 팔잖아요. 홈플러스 이런 데서 꽃다발은 안 팔지만 식물은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날 때 플로리스트들과 꽃집의 술자리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계속 쭉.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좀 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커피숍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커피숍이 망하지 않잖아요. 카페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봐주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리스트들이 만들어냈었던 특정한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플로리스트들 혼자 만들어낸 이미지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지만 꽃을 한다? 좀 더 여유롭고 고급스럽고 여성스럽구나. 전 이 단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구나. 좀 더 뭔가 품이 있어 보이는구나. 남자 같은들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자친구에게 좀 더 호감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비싼 꽃을 이용하는 디자인이나 상품들이 한동안 쭉 몇 년 동안 유행을 끌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비 단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나가서 꽃을 한 송이 사려고 한다면 대부분 이 가격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렴한 꽃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거나 이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꽃 소비를 이뤄내긴 힘들어요. 물론 우리 화훼 농가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식물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입 소재들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고가고 예쁘고 반짝반짝한 그런 꽃들이 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평범한 장미, 안개, 후리지아 이런 것들이라고요. 물론 지금 작약서부터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절지 화유류들이 국산화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소비들은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소비들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거나 형태가 신기하거나 예쁘거나 엄청나게 반짝반짝하진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플로리스트는 그 일반적인 화훼 소재들을 가지고 어레인지를 해서 예쁜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영상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가의 절지 화유류들로도 고가처럼 만들어 보이고 예쁘게 만들어내고 어레인지를 예쁘게 해내는 것이 사실은 직업인이잖아요. 비싼 재료 가지고 알맞게 구우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죠. 하지만 셰프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지만 그런 채소류들과 일반적인 고기류들과 특정 부위의 고기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셰프들도 그렇게 요리를 하고요. 굉장히 비싼 재료를 가지고 뭐든지 맛있죠. 저는 늘 항상 요리에 많이 비교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 나쁜 걸 판매하는 건 절대 되지 않고 일반적인 그렇게 비싸지 않은 소재들, 화해 소재들을 이용해서도 고가처럼 보이고 하지만 가격은 소비자에게 가깝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즌이 3월, 5월, 6월에서 7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가 있는데 이제 막 5월이 지났으니까 바쁜 5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시즌에 관련돼서 왜 시즌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통계 자료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꽃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 왔고 어떻게 판매해 왔고 무엇에 기대 왔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꽃을 다시 판매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요. 사실 백종원 아저씨한테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 백종원 아저씨의 골목 식당 보면서 오늘이 딱 수요일이어서 기다려지는데 사실 골목 식당에서 하는 말은 거의 똑같아요. 메뉴 줄이세요. 왜냐면 다양한 소재를 다양하게 계속 운용을 하려면 메뉴를 운용하려면 버려지는 로스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뉴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조금 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춰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남은 것도 안 팔린다는 거죠. 사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대중성 있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꽃의 시발점 자체가 화해류들을 그러니까 식물을 원해로 했었던 이유는 사실 귀족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좀 더 가장 내 땅이 이만큼 크고 이 많은 땅을 다 꽃으로 읽었어. 난 여기에 쌀보리, 밀보리 심지 않아. 여기에 내 눈이 단순히 즐겁기 위해서 식물을 심고 엄청나게 먼 대륙에서 가져온 식물들이 있어. 난 이것과 이것을 교접종시켜서 이런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냈고 이것들을 난 매일매일 가꿀 수 있는 노동력과 돈이 있어. 그리고 난 이걸 꺾고 잘라서 내 로비에 놔둘 수 있어. 난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끝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투듯이 만들어진 게 원해의 사실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기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중성에 맞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호의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는 존재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꽃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전시되는 이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눈으로 봐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꽃을 끝없이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고요. 그렇다면 좀 더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라고 본다면 좀 더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좀 더 넓게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욕망, 치장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됐었던 문화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근하고 내 자신을 나에게 조금 더 힐링이라고 할까요? 힐링하는 목적을 두고 내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양파 한 8,500원 하나에 한 망에 8,500원짜리 양파망 하나와 파와 삼겹살 한 근을 사는 길에 꽃집이 있어서 5,000~6,000원 정도로 식탁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 정도면 소비자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양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의 퀄리티를 낮추란 얘기도 아니고요. 조금 더 소비자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상품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종원 아저씨를 보고.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중성을 이끌어내야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판다기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한테 제시하고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시적인 이벤트와 시즌으로서 시장이 이끌어지게 되면 김영란법이나, 물론 나쁜 법은 아니고 굉장히 건설적인 법이지만 그래도 그런 법의 하나나 아니면 특별한 나라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도 직업인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상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려면 가격의 평준화나 아니면 법령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파는 사람도 기분 좋고 사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플로리트로 쭉 일해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거에 가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가닥을 잡아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고, 완벽한 준비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판매하면 얼마가 남고 이러면 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다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꽃을 다시 판매하게 된 이유는 백종원 아저씨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락달락을 안 끊고 그냥 주저리 30분 가까이를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물론 지루하셔서 딴 데를 보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서 왜 내가 꽃을 다시 판매하게 됐고, 플로리스트는 이런 시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대중화를 이끌어내서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번 컨텐츠의 내용이었네요. 근데 이거는 이번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절하를 계속 다루면서 쭉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플로리스트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꽃시장 우리나라에 꽤 몇 개 있는데 실제로 플로리스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독과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얘기하면 진짜 돌망해질 텐데 어쨌든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해야지. 자본주의잖아요. 다양하고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된다라는 건 사실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도매나 소매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 속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다 이런 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화병들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번에 화병들을 몇 개 구입해 왔는데 가장 스탠다드인 화병들을 구입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스탠다드인 화병들이 어떤 요소로 쓰이고 어떻게 내가 화병을 사면 좋을지, 내가 화병을 딱 하나 사고 싶은데 딱 하나만 살 건데 뭘 사야 되지? 어떻게 생긴 걸 사야 되지? 실패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화병의 다양한 생김새나 이 화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저리 30분 동안 내가 왜 꽃을 팔았는지, 지금의 화의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수준이 낮고 바보 같은 저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화병편에서 만나고요. 구독자가 점점 한두 명씩 하루에 늘고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지만 뭔가 마음에 빚이 되는 부채감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릴게요, 앞으로. 그러면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ra, Hermes, Icarus, Narcissus, Medusa, Ephasos, Ashalalala, Susus, Minerva, Ecobubus. I love it when you couscous.
Aphrodite, Bendis, Chaos, Dionysus, Hera, Hermes, Icarus, Narcissus, Medusa, Ephesus, Asha, la la la, sisters, Minerva, Incubus. I love it when you couscous.